사실은 서울 25개군데 네. 그 보통 그렇잖아요. 불린이들 집 회사 이렇게 되잖아요. 네, 지하철로 다니면 네. 서울을 몰라요. 맞아요.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 더 몰라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입지를 전혀 몰라요. 그래서 내 집 마련할 때 후보군을 어떻게 선정하냐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네. 그걸 사요 그냥. 근데 집이라는 재화가 뭐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조금 지역을 좀 넓게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서울이면 서울, 수도권이면 수도권, 지역을 좀 그러니까 그래요. 낯선 지역이래. 나는 동쪽에 사는데 서쪽에 예를 들어서 뭐 투자 가치가 굉장히 좋은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마음이 안 가요. 네. 왜냐하면은 장벽이 있기 때문에 난 서쪽 안 가봤으니까. 안 가봤으니까 그렇거든요. 근데 그래요. 낯선 지역에 가면 맞아요. 저는 성동구에 마음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보통 내가 살고 있는 동남 쪽에 살고 계시면 서북 쪽에 마음이 안 가고 서부권에 네네. 있으신 분들은 동남권을 잘 모르고 서로 몰라요. 네. 근데 그렇잖아요. 내 집 마련으로 재테크도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후보를 너무 많이 배제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나는 서부권에 살고 있는데 이쪽도 배제하고 이쪽도 배제해 버리면 어떤 집을 살 거죠? 내가 내 동네 안 오르는 내 동네 뭐 이렇게 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지역을 조금 익숙하게 하는 게 좋아요. 네. 손으로 밟아보지, 그러니까 손으로 눌러보지 않고 발로 밟아보지 않은 데는 딱 네. 방문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공기도 낯설어요. 낯설다, 막연하다. 그러면 거기선 집을 못 사거든요. 그러니까 각 지역을 한 번씩 이렇게 좀 놀러 가듯이 구경하듯이 이렇게 좀 밟아보는 것. 이렇게 한 번 딱 밟아보잖아요. 그냥 드라이브 스루 임장을 하더라도 네. 나중에 지도를 보면은 이거 내가 가봤는데 하고 되게 익숙해서 조금 더 자세히 좀 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역을 포기하면 안 돼요. 맞아요. 한 번 가보면은 네. 저희 와이프가 결혼 전에 프랑스 니스를 한 번 가봤거든요. 근데 괜히 익숙하죠. 네, 평생 그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번 보통은 가봤는데 융프라고 한 번 가봤. 저는 유럽을 아예 못 가봤고 와이프가 한 번 왠지 가봤대요. 익숙하잖아요. 융프라고 막 이렇게 TV에서 막 이렇게 나오면 네, 내가 저기 가본 가봤는데 지역이면 막 귀가 얘기하더라고요. 트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자산이 많으신 분들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네. 예를 들어서 자산은 많은데 B급지를 선택해요. 왜? A급지를 안 가봐서 그러니까 후보에서 배제한 거예요. 저도 강남 공포증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되게 많아요. 근데 의외로 반포에도 B급지 살 돈으로 반포를 살 수 있는 집이 있고요. C급지 살 돈으로 B급지 살 수 있는 집이 있고 그런 게 있어요. 네네네. 근데 사람들이 지역을 지레짐작해서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맞아. 못 사는 거거든요. 저 강남 공포증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실수했던 게 처음에 강남 분명히 이렇게 복귀해 보면 그때 당시 이 강남에 여기도 살 수 있었는데 내가 네. B급지 제일 좋은 걸 사버렸단 말. 그 나쁜 선택은 아니지만 네. 여기 공포가 있었어요. 이 지역 나는 내가 내 주식 맞아. 무슨 내가 어떻게 강남을 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강남이 아니더라. C급지에 내가 살고 있는 분들이 갈아타기 할 때도 네. C급지에서 C급지로 이동을 해요. 근데 사실 갈아타기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상급지 갈아타기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급지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가장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네. 임장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 방문하는 거죠. 그 동네는 진짜 뭐 그런 압구정동 이런 데 있잖아요. 네. 그 동네는 빵 가게도 못 들어가겠어. 그러니까 괜히 막 특히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님이 강남에 안 사시는 분이 네. 압구정 부동산 문 열 때 어떻게 덜덜덜덜 떨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눈동자가 흔들리잖아요. 네. 대번에 아는 거야. 저 사람 안 살 사람이구나 하고 아니까 브리핑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앉아있기만 시키고. 네. 저 옛날에 재개발구역 노량진 뉴타운 갔는데 네. 딱 앉으려고 했더니 여기 초토 5억입니다. 그때 2018년이요. 초토 5억입니다. 앉지도 못하게. 제가 흔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임장 가실 때 이런 마음으로 가셔야 돼요. 네. 나는 나중에 5년 후에 10년 후에 내가 살 거니까 이 지역 미리 와서 임장한다 내가 당당하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되게 어려운데. 그리고 모델하우스도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왠지 막 개포, 강남 이런 거 모델하우스 왠지 내가 가면 안 될 것 같고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 자주 가보셔야 돼요. 그래서 욕망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에 대한 그런 어떤 그 허들을 무너뜨리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거 있어요. 제가 한남대교로 못 넘어가요. 제 학교가 단국대였거든요.
서울에 처음 왔을 때 그 압도감 이런 거. 네. 그래서 저는 한남동에 대한 공포는 없어요. 그냥 익숙하니까. 네, 한남동 다녔으니까. 그쪽 이태원 한남 이쪽 가시면 사원 쪽이랑 이쪽 아래쪽으로. 네. 그리고 한남 더울 팔고 당구대가 성남으로 갔잖아요. 네, 맞아요. 용인. 용인으로 갔잖아요. 네. 죽전 쪽으로. 네. 아무튼 네. 하여튼 그래 그게 뭐 빚이 있어가지고 그거 갚느라고 그런 건데. 그래가지고 뭐 그거 앞에 뭐. 그게 그래요. 네, 그 한남동은. 지역에 익숙해서 그런 근데 거. 강남은 진짜 못 가겠어요. 무서워서. 한남 가시면 되겠네요. 네, 저는 제 마음속에 음. 그 드림 플레이스는 한남동입니다. 네. 근데 그거를 보통 지금 음. 난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어. 지역에 대한 편견은 없애야 된다. 네, 그리고 뭔가 이제 좀 지금 당장 내가 살 수는 없지만 어떤 그 욕망하는 아파트, 그 큰 꿈을 꾸고 좀 욕망하는 아파트를 좀 마음속에 하나씩 품으시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전진해 나가면 되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저는 두 개가 내가 목표로 하는 아파트랑 네. 어차피 내가 처음 진입하는 아파트랑 가게 같이 움직여.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들어갔다가 나중에 이게 붙을 때가 있거든요. 네. 아파트끼리. 네, 그러니까 절대 가격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 맞아요, 아파트에. 맞아요. 내가 더 좋은 급지랑 얘랑 차이가 줄어드는 시점에 옮겨 타고 그렇죠. 그냥 시장에 진입해 있는 거죠, 그냥. 네, 음. 진입을 해야지 네. 붙을 때를 알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평수도 예를 들어서 가격이 아무리 올라가도 상승장에 네. 얘가 작은 게 더 빨리 올라가 작은 평이 빨리 올라가서 그렇죠. 큰 평이랑 붙을 때 붙어버리잖아요. 있잖아요. 네. 그럼 상승장이라도 나는 더 큰 평으로 갈아탈 수 갈아타야죠. 있는 거고 그렇죠. 하락장이라도 그 지역 간의 차이가 없어지면 더 좋은 급지로 갈아탈 수 있는 거고 그게 시장 상황이랑 관계가 없이 점점 더 맞아요. 좋은 곳으로 전진해 맞아요. 나가기 위해선 맞아요. 전쟁터에 들어와야 된다. 내 집을 일단 마련해 놓으면은 이 안에서 이렇게 서로 움직이면서 사부작 네. 사부작 뭔가 그 안에서 복작복작 많은 일들을 해낼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갈아타든지 이렇게 해서 맞아요. 또 이렇게 갈아탈 평형으로 수 있고. 갈아타든지.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첫 발을 내딛는 거에 대한 이제 네. 두려움에 막혀 있기 때문에 시작을 못 하는 거죠. 저는 하락장이 더 기회라고 생각해요. 네, 네. 근데 하락장이 왔을 때도 집이 없다라고 한다면 관심이 아예 멀어져 버리거든요. 그렇죠. 갈아타야 네. 되는 시점인지 뭔지가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집에 샀을 맞아요. 때 하락할 네. 거에 대해서 너무 막 미리 겁을 내시지 않으셔도 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집은 영끌을 안 하고 사면은 그 다음 집 옮길 때 돈을 더 보태가지고 빵 갈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뭐 그거는 자기 전략이죠. 그건 뭐 자기 마음인데 하여튼 저는 시장에 일단 진입을 해야 파도를 타기 시작한다. 맞습니다. 네. 스트레스가 확 줄어들고.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공간에 살잖아요. 좋은 기운이 있어요. 또 아, 그쵸, 행복하잖아요. 네. 그렇죠. 집은 여튼 뭐 타이밍보다 중요한 거는 스터디. 네. 그러니까 너무 저는 그런 거 생각 많이 하거든요. 네. 내가 처음에 그거를 전세로 안 들어갔으면은. 그러니까 몰라서 처음에 다 몰라서 네. 근데 그거를 심지어 살 뻔했어요. 그 집을. 반지하. 전세. 근데 더 위험한 거 뭔지 아세요? 제가 그 집을 등기부등본을 봤는데 매매가가 8천만 원이었어요. 네. 근데 제가 전세를 8,500에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몰랐어. 몰라서 그래요. 근데 진짜 몰랐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위험하다라는 것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운이 좋으셔가지고 그런 거지. 그거 나중에 네. 경매 넘어갔어 봐요. 여기서 그러니까. 못 뺄 뻔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몰랐어요. 뭐냐면 그때 부동산 사장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 가격에 전세를 못 구해 지금.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거 집값 이제 올라가지고 이거보다 더 괜찮다고. 그러니까 네.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으니까 이제 네. 넘기고 싶으셨던 거죠. 심지어 또 그 전에는 원룸 다세대 있잖아요. 원룸 다가구. 거기에 전세로 들어갔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네. 이 건물 전체에 네. 간당간당하게 대출 차 있는데 그 뭐 경매 넘어가면 바로. 근데 제가 그거를 몰랐으니까 전세로 들어가면 그거 안 내니까 월세 안 내니까 그렇죠. 돈 굳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기본적인 공부부터 이제 시작이 맞아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자산을 늘리는 좋은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네. 또 조그만 이 내 자산을 지키는 맞아, 수단이 맞아. 되기도 하거든요. 부동산 공부를 네. 하는 게. 그래서 일단 부동산 공부는 대한민국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시려면 정말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하다가 이게 지금 제일 문제가 공부하다가 더 오를까 봐 걱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게 타이밍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어차피 시장에 진입하면 붙을 때마다 옮길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진입 시점보다 갈아타기가 진짜
1주택 찐 승부죠. 그렇죠. 네. 1주택이신 분들, 1주택 비과세로 승부 보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그걸로만 했어요. 저는 아. 그 막 임대사업자로 막 수십 채 돌리고 그런 거 안 했고요. 네. 그저 정말 똘똘한 한 채를 이렇게 돌리면 예전에는 세 채가 비과세를 세 채를 돌리는 게 가능했어요. 네. 세 채를 똘똘한 아이로만 이렇게 돌리기 시작한 거죠. 어. 이걸 되게 강조했거든요. 6억 집을 되게 강조했어요. 뭐냐면은 레버리지를 최대로 당기면은 네. 보통 내 자산 한 뭐 3억대에서 할 수 있잖아요. 뭐 3억도 많다면 많을 수 있는 네네. 돈인데 6억에 그러니까 3억으로 6억짜리 집을 마련하고 네. 그러니까 6억이라는 기준이 되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6억은 이제 뭐 디딤돌 대출도 받을 수 있는 돈이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전략적으로 대출을 좀 많이 일으킬 수 있는 돈이에요. 네. 근데 너무 가치가 낮은 3, 4억대의 집은 좀 오르는 폭이 제한적이고 6억대 수도권 신축 아파트라고 네. 한다면 2년을 살게 된다면 그 뭐 어떤 2년 후에 뭐 지하철이 개통한다든지 이런 네. 식으로 뭐 접점이 물리게 된다면 교통의 호재까지 물리게 되고 상품도 새 상품이다라고 한다면 2년을 거주하면 9억이 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렇게 되면 순자산이 3억에서 6억으로 훅 올라가 버리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6억대 아파트, 그러니까 9억이 될 수 있는 6억 아파트 이런 것들. 맞아. 이러면은 사실은 2억 2년 만에 3억. 영끌 안 하잖아요. 그러면 영끌을 그걸 아니요. 그러니까 10억짜리 아파트에 전세 5억 들어와 있어요. 네. 그 5억 갭이잖아요. 네. 5억으로 5억 갭. 음. 이건 영끌 아니라고 봐요. 근데 영끌이라는 느낌은 이런 거예요. 여기서 내가 마통 2억 뚫었어. 그죠? 네. 그래서 3억 나왔잖아요. 네. 여기서 회사 대출 있잖아요. 네, 네. 직장 내 대출 회사에서 해주는 거. 네. 그거 1억 8천 했어. 네. 그 다음에 주식 있던 거 2천 팔아가지고 하고 남은 1억은 엄마가 줬어. 엄마한테 빌렸어. 네. 여기에다가 조금 모자란 분은 그거 하잖아요. 후순위. 후순위 대출 하잖아요. 네. 요즘에. 예, 후순위 그쵸. 대출도 후순위까지. 있어요. 후순위 더 많이 받아요. 요즘. 그게 진짜 영끌이죠. 그 정도 돼야지 영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무주택자인데 내 집 네. 마련하면서 LTV 40% 대출을 일으키는 걸 사실 저는 영끌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봐요. LTV 그런데 40%는 진짜 깔끔한 거죠. 그렇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지금의 조건으로 내가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집을 사는 거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집. 감당할 수 있다는 건 어떤 건가요? 그냥 그런 거죠. 예를 들면은 뭐 3억의 대출을 받았다라고 네. 하면은 원금과 이율을 상환하는 원리금 상환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3억이면 3억. 예. 한 100만 원 되나요? 3억이면은 원금 그러니까 3%대를 잡으면 한 3.6% 잡으면은 한 116만 원 되거든요. 네, 그래서 3억이라는 절대 금액 자체만 놓고 보면은 너무 뭐 3억이나 빌려서 언제 갚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30년 원리금 균등 원리금 상환을 하는데 고정금리로 3.6%로 하면 사실 고정금리잖아요. 네. 일단은 고정금리로 30년 대출 상환을 받아놓게 되면 30년 동안 내가 거주하면서 그 금액이 변동하지 않는 거예요. 원리금 상환을 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면은 그 116만 원을 내가 갚을 수 있는 갚으면서 생활이 되느냐를 고려해 보시면 되는 거죠. 되죠. 내가 3억인데 시간 지나면 화폐 가치 떨어져서 갚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30년이면 3억을 언제 갚느냐라는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누가 3억을 다 갚아요. 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집이 결국은 이제 이 대출을 갚아준다라는 시스템을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담보대출을 하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담보대출을 한다라는 거는 이거 팔면서 갚겠다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팔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3억의 종잣돈으로 3억의 대출을 받았다. 6억짜리 집을 산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2년을 거주했는데 혹은 4년을 거주했는데 9억이 되었어요. 네. 그러면 이 매도할 때 이 3억의 대출을 누가 갚아주는 거죠? 다음 들어온 사람이. 네, 다음 들어오는 사람이니까 결국은 집이 일한 거예요. 네. 내가 일한 게 아니라. 그래서 결국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평생 나만 일하고 있잖아요, 지금. 나 혼자. 네네. 근데 이제 집이 같이 일한다라는 그 개념을 알게 되면은 이게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쵸. 라는 걱정은 사실 좀 조금 살짝 내려놓으셔도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한 달 116만 원이면 사실상 그런 거 비슷하거든요. 48개월로 중형차. 그렇죠. 그렇죠. 저는 차 네.
차 마련한 지 정말 얼마 안 됐어요. 아기 태어나고 마련했는데 실은 그 차에 들어가는 돈이 굉장하더라고요. 많이 들죠. 예, 오히려 정말 집은 원금과 이자까지, 그러니까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상환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은 차는 사고 나서 감가상각이 굉장히 심한데 네. 집 같은 경우는 우리 가족이 10년 동안 충분히 이용하고 그 안에서 행복하고 그 안에서 삶을 꾸렸는데 매도할 때, 팔 때 더 가치가 훨씬 올라가는 굉장히 신기한 상품이죠. 재화잖아요. 네. 저는 무주택자분들이 굳이 제가 사면 떨어질 것 같아요라는 걱정으로 내 집 마련을 좀 미루시는 거는 근데 결국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네. 집을 마련하실 거잖아요. 그거 구조가 똑같아요. 그죠? 맞아요. 내가 나중에 유예했던 원금은 차 그거 팔면서 마무리한다. 맞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심지어 차는 가격이 떨어지는데 네. 이 집은 안 오르거나 내리거나 오를 확률이라도 존재하는데 차값은 맞아요. 오를 확률이라는 게 없잖아요. 아예. 네. 근데 차를 살 때는 차값이 떨어질까라는 걱정을 안 하는데 네. 집을 살 때는 이게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까?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해칭할 수 있는 방법, 이 리스크에 대한 불안이 있으시면 해칭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좋은 집을 사는 거예요. 좋은 집. 근데 비싼 집이라는 게 아니고요. 네. 좋은 집. 그러니까 결국은 집을 선택하실 때 공부를 네. 통해서 내가 가진 이 자산 안에서 자산 가치 살면서 자산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집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지 네. 샀는데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라는 이 타이밍에 대해서 너무 에너지를 좀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들어가 살 거라면. 네. 그래서 사면 떨어질 것 같아라는 네. 생각이 계속 유예를 하지 마시고 집이 필요한 상황이시라면 평생 집을 안 살 거라면 모르겠는데 내 아이가 이제 학교에 가야 되고 네. 그리고 우리가 또 결혼을 했고 이렇게 해서 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금 같은 경우도 전세금도 너무 급격하게 올라서 네. 차라리 이런 주거가 불안정한 게 더 리스크가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집이 필요한 시기가 있다라면 네. 그 타이밍 내 집을 마련하는 이 타이밍에 너무 좀 연연하셔가지고 네. 내가 가진 조건으로 살 수 있는 규모가 어떤 집인가, 얼마짜리 집 살 수 있는지 좀 파악을 하시고요. 네. 이런 거 파악 방법 되게 간단한 거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산이 2억, 순자산이 2억이다 네. 라고 한다면 비조정 지역에서는 곱하기 3.3 네. 그러면은 6억 6천이 되죠. 네. 비조정 지역에서는 6억 6천만 원짜리 집을 살 수 있고요. 네. 그럼 조정 지역은 LTV 50%니까 네. 2억 곱하기 2, 4억. 4억짜리 집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투기가율지구에서는 LTV 40%니까 곱하기 1.6 하면은 이렇게 3.6억에 3억 6천짜리 집을 살 수 네. 있잖아요. 근데 또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 꼭 2억으로 조정 지역에 4억짜리 집만 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재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분양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네.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더 좋은 집, 사실은 6억이 될 집 이런 것을 미래 가치를 미리 땡겨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2억이란 자산으로 차후에 6억이 될 집거나 7억이 될 집을 미리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거죠. 만약에 내가 5천만 원이 있다면 집을 사도 좋은데 네. 그 5천만 원으로 불인이가 살 수 있는 집은 네. 아마도 가치가 적은 집일 거예요. 그래서 1억대 이런 집이잖아요. 네. 사실 오르지 않는 집일 경우가 확률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5천만 원을 내 순자산이 5천만 원인데 집을 그러면은 조금 기다렸다 사겠다라고 결심하신 분들은 1,000만 원을 떼서 공부하는 데 쓰세요. 네, 1,000만 원이면 네. 온갖 부동산의 모든 분야를 다 공부하고 남는 금액입니다. 네. 근데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이요. 사실 부동산 계약할 때 수수료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좀 쉽게 나갈 수 있는 돈이에요. 네, 네. 근데 그 1,000만 원을 떼서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주거용부터 시작해서 상가라든지 토지라든지 모든 분야를 다 내가 공부하고 싶은 만큼 그 1,000만 원을 공부할 수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이걸 딱 책도 떼서 사보고 싶은 만큼 사보고. 그렇죠. 책도 쌓아놓고 보셔야 돼요. 네. 하여튼 공부가 다 되기 전에 그냥 무턱대고 사는 거는 진짜 이게 바닥일 때도 마찬가지고 비쌀 때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마음이 급하신데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왠지 사야 될 것 같으니까 등 떠밀려서 사는 거는 정말 아니고요. 내가 이 물건에 대한 어떤 이 지역과 물건, 이 집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사시는 건데 공부가 안 된 불인이고 그리고 자본이 없다면 떼어서 공부를 하시는 게 맞아요. 시간을 네. 투자하시고 돈을 투자하시고. 근데 이게 되게 인색하거든요. 네. 나 부동산에 관심이 없었어. 근데 돈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부동산부터 가면 안 된다. 돈 있는 불인이가 제일 위험합니다. 네. 왜냐면 제가 이거 해가지고 진짜 안 좋은 거 막 샀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는 살 때 부동산 문 열고 들어가면 거기서 사고 나와야 되는 줄 알았어요. 우리 불인이들은 그러니까 돈 있는 불인이는 부동산 가실 때 OTP를 놓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면 안 돼. 금사빠.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님들이 맞아.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모든 것을 읽어내세요. 아예 호갱이 왔는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OTP 가져가면 바로 계약하고 오거든요. 맞아. 네,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돈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요. 네. 지금 사야 된다. 지금이 제일 싸다. 막 이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근데 수 저는 있죠. 뭐냐면 네. 더 비싸지더라도 공부하고 사라는 거예요. 맞아요. 네. 더 비싸져도 네. 더 비싸질 수 있는 지금 비싸졌지만 더 비싸질 수 있는 더 가치가 오를 수 있는 집을 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급해서 오르지 않을 수 있는 집을 사는 네. 게 아니라 사실 조금만 공부하면은 이게 나와요. 어떤 접점에서의 집을 사야 하는지. 저는 첫 집을 잘못 살 뻔했어요. 네, 첫 집을 원래 저기 염창동 그쪽에 빌라를 살 뻔했어요. 아우. 신축 빌라를. 네. 왜냐면 거기 그 부동산 아줌마가 거기 데려갔는데 아파트보다 더 좋은 것 같아. 그 등촌동 주공보다 거기 신축 빌라가 더 좋은 거예요. 등촌 주거 이제 오래됐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데 신축 빌라 딱 들어갔는데 막 싱크대도 새 거고 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불이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그런 거죠. 네. 근데 거기다 대출도 거의 집값에 육박하게 내준다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와 이거 대박이다. 여러분 진짜 이런 편파적으로 말씀드려도 돼요? 네. 첫집 빌라로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네. 신축 빌라 진짜 더 안 되는 것 같아.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처음에 거기서 신혼집을 시작할 뻔했어요. 대출이 다 집값만큼 나온다니까. 그렇죠. 네. 왜냐면 처음 지은 데를 가지고 분양할 때 분양가를 이렇게 하고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업계약. 맞아요. 네. 업계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는 사실은 이렇게 1억이면은 업계약해서 뭐 1억 2천 계약해서 네. 이제 대출이 그만큼 막 나와버리고 하니까 네. 접근이 쉽죠. 그렇죠. 그러니까 접근이 쉽다라는 것은 결국은 계속 내 집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팔고 싶을 때도 못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살 집이랑 투자할 집이랑 따로 보는 거. 분리하는 거. 예. 내가 사는 거는 월세로 들어가. 투자는 내가 공부해서 생각한 제일 베스트에다가 해. 맞아. 그게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것이 되게 공격적인 투자 방법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보통은 내 집 마련하실 때 내가 자산이 2억이 있는데 순자산 2억이 있는데 네. 내가 실거주까지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맥스 막 4억 되는 집 정도밖에 못 해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실거주가 안 해도 된다. 예를 들면은 뭐 신혼부부다. 아니면은 아이가 어리다. 그래서 뭐 고정된 주거지가 필요하지 않다. 이사를 좀 자주 해도 된다. 저희 아이 7살인데 지금 7번 이사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좀 아이 취약하기 전에 좀 이사를 좀 자주 주거지를 좀 옮겨주면서 전략적으로 좀 내 집 갈아타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면 재개발 같은 경우도 네. 사실 실거주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렵죠. 어려워요. 네. 그러면은 내 집은 월세로 거주하면서 재개발에 내 자산을 다 투자를 해놓은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 재개발 집이 이제 3년 후 입주를 하면 자산 가치가 확 올라가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실거주가 가치 되게 해버리려면은 예를 들어서 수도권의 구축 아파트 이런 선택지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덜 오르는 거죠. 네, 그래서 실거주 그리고 투자할 집을 좀 분리해서 간다면 네. 이 투자하는 집을 조금 더 상급지 혹은 더 알짜 단지 이런 것들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처음에는 좋지 않나.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무서워해요. 이런 방법을. 그러니까 재개발? 헉, 리스크 큰 거 아니야? 내가 그러니까 뭔가 투자를 위해서 내가 월세를 사러? 그러니까 너무 불편한 거 아니야? 이런 그러니까 내 집 마련할 때 가장 먼저 선행되는 게 그래
이 재테크를 위한 어떤 마음가짐, 돌을 깬다고 하거든요. 네. 이 돌을 깨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자산에 대해서 감정이 섞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파트 사세요라는 말을 들으면 감정이 상하는 분이 있거든요. 화나죠. 네. 지금 사라고? 그러니까요. 너나 많이 살아 막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버리는 게 필요하지 않나. 맞아요. 어차피 그냥 네. 자산일 뿐이다. 자본주의는 되게 냉정하잖아요. 네. 그리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착한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결국 그 사람이 나 뭐 인생 조졌어요 도와주세요 하고 오면은 다 모르는 척해요. 제발 지금 너무 비싸니까 나중에 사도 돼요라는 거는 정말 듣기 좋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셔도 되시긴 하시는데 공부는 하셔서 판단을 본인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도 되는구나라는 어떤 전문가의 말을 그냥 덮어두고 믿을 게 아니라 나중에 사도 되나?라고 본인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결정은 본인이 하시는 거죠. 문제를 미루는 거는 해답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사도 되니까 지금은 무시해도 된다라는 거는 정말 무책임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럼 진짜 나중에 사도 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스터디를 하고 내 판단에 의해서 그렇죠. 내가 나중에 산다. 네. 내가 돈을 더 모아서 산다. 뭐 이런 식으로 플랜을 짜는 그렇죠. 거는 괜찮겠지만 그냥 덮어놓고 그걸 믿는 거는 맞아요. 네.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는 것도 저처럼 제가 그 신축 빌라 살 뻔했다 그랬잖아요. 덮어놓고 살려고 가면은 이상한 거 산다니까요. 맞아요. 네. 나 오늘 반드시 살 거야. 공부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가면은 바로 거품 브리핑에 이제 물려버리는 거. 그죠. 뭐 이상한 거 산다니까 진짜. 네, 맞아요. 1층이라서 더 좋아 막 이러는 거 애들 뛰어도 좋고 이러고 이거 중층 가격에 산다니까요. 맞아요. 처음에 우리 부인일 경우에는 부동산 사장이 필터링이 안 되거든요. 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 점도 좋고 저 점도 좋고 이 동네가 대한민국 최고야라는 브리핑이 나와요. 네, 사실은. 네. 그죠. 여기 살기 너무 좋아요. 막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은 부동산에 자꾸 가보고 그렇게 현장을 보고 하면 이게 필터링이 돼요. 이거는 걸러야 되는구나. 이런 게 나오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나는 아파트를 사기로 했다. 네, 헐헐님 모시고 부동산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 감히 이 시국에 나눠봤습니다. 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